여러분, 최근에 이런 영상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70세 이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설탕보다 위험하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지금 수백만 조회수를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영양학과 연구팀이 이런 종류의 영상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5가지 중 3가지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거나 심하게 과장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먹어온 음식을 갑자기 끊으라는 이야기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어떤 음식 영상을 보셔도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영상 보고 불안해하신다는 이야기 들으시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드시던 음식을 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과를 안 드시게 되셨나요? 마늘을 줄이셨나요? 실제로 대한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건강 관련 영상을 보고 특정 음식을 중단한 어르신의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오히려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정보의 무서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크게 5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첫째, 사과와 양파와 콩을 정말 끊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생마늘이 정말로 위벽을 망가뜨리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셋째, 면과 떡과 빵이 우리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넷째, 냉동 가공식품의 나트륨 문제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혈당이 안 오른다는 말이 사실인지 연구 결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5가지만 정확히 아시면 앞으로 음식 때문에 불안해하실 일이 사라집니다.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과, 양파, 콩. 이 3가지를 먹으면 장에서 독한 가스가 만들어져서 설사가 나고 탈수가 오고 심하면 심장에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들으시고 사과 안 드시는 분 계시나요? 양파를 빼고 요리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부만 맞고 나머지는 심하게 과장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맞는 부분은 포드맵이라는 개념입니다. 포드맵은 쉽게 말해서 우리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가스를 만들기 쉬운 특정 당류를 말합니다. 사과와 양파와 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장에서 가스가 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속이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 증상이 동반돼야 비로소 진단을 받는 그런 질환입니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이 진단을 받으신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런데 인기를 끌었던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우리 세대 전체에 갖다 붙였습니다. 이건 마치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를 온 국민에게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포드맵 식단을 엄격하게 따르면 오히려 식이섬유와 칼슘과 철분과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영양학 전문지에서 이미 밝혀진 내용입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건강을 위해 특정 음식을 제한하는 식단을 한 어르신들의 영양 결핍 위험이 무려 4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뭐가 안 좋다, 뭐가 위험하다 하면서 이것저것 빼고 드신 결과가 오히려 영양 불균형만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제대로 못 드시면서도 건강하게 버텨오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갑자기 사과를 끊으라니요. 양파를 먹지 말라니요. 이건 좀 아닙니다. 특히 콩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가셔야 할 연구가 있습니다. 2004년에 5개 나라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785명을 대상으로 무려 7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콩을 하루에 20g씩 더 드실 때마다 사망 위험이 7에서 8%씩 감소했습니다. 20g이면 두부 한 모의 4분의 1도 안 되는 양입니다. 연구진은 콩이 70세 이상 어르신의 사망률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식이 인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험한 음식이 아니라 오래 살 수 있게 해주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된장찌개와 두부를 즐겨 드셨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웃에 김할머니가 계십니다. 올해 73세이신데 건강 영상을 보시고 콩과 사과를 2달이나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이 없고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영양이 부족하니까 콩과 과일을 꼭 챙겨 드시라고 하셨답니다. 건강하려고 끊었던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고 콩을 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챙겨 드세요. 두부찌개도 좋고 콩밥도 좋습니다. 우리 전통 식단에 콩이 빠지면 안 됩니다. 혹시 배에 가스가 자주 차거나 속이 불편하시면 익혀서 드시거나 양을 조금 줄이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먹어온 음식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마늘 이야기입니다. 생마늘이 위벽에 상처를 내고 신경계까지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경계 마비라니요. 우리가 고기 쌈을 먹을 때 마늘 한두 쪽 곁들이는 것으로 신경이 마비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신경마비가 왔어야 합니다. 너무 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마늘을 먹는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고기 쌈을 먹을 때, 회를 먹을 때, 족발을 먹을 때,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다른 음식과 함께 한두 쪽 드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생마늘이 전혀 자극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생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할 수는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생마늘을 직접 위에 투여했을 때 점막에 상처가 생겼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복에 생마늘만 과하게 먹었을 때 발생하는 아주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쌈에 한두 쪽 곁들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생마늘과 익힌 마늘의 차이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높습니다. 이 성분이 항균과 항염과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생선회를 먹을 때 자연스럽게 생마늘을 곁들이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익힌 마늘은 열을 가하면서 알리신이 줄어드는 대신에 다른 유익한 화합물로 바뀌면서 심혈관 보호와 항염 효과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도 마늘을 하루에 3쪽에서 5쪽 정도 드시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늘은 항암 효과로도 유명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항암식품 피라미드에서 마늘이 가장 꼭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마늘을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마늘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복인 것입니다. 마늘을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깬 다음 10분 정도 놔두시고 드시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요리에 넣으실 때도 불을 끄기 직전에 넣으시면 영양소 파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쪽에서 5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항상 있는 마늘이 최고의 건강식품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생마늘은 생마늘대로 좋고 익힌 마늘은 익힌 마늘대로 좋습니다. 공복에 마늘만 잔뜩 드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당히 드시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 문화에서 마늘이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손주들과 고기 구워 먹을 때 마늘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오히려 마늘을 안 드시는 것이 손해입니다. 여기까지 2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사과와 양파와 콩 걱정 없이 드셔도 되고 생마늘도 적당히 드시면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면과 떡과 빵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면과 떡과 빵이 위험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인기를 끌었던 영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이 말라서 면이나 떡이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돌덩이처럼 쌓인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돌덩이처럼 쌓인다니요. 과장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진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 바로 혈당입니다. 흰쌀밥이나 면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여러분, 혹시 혈당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흰쌀밥이 평균 70 정도입니다. 우리가 몸에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설탕이 65 정도거든요. 놀라시죠? 우리가 매일 드시는 흰쌀밥이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당을 낮춰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세포의 문을 열어서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젊었을 때는 이 열쇠가 반짝반짝 새 것이라서 문이 잘 열립니다. 혈당이 올라가도 금방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에 접어들면 이 열쇠가 조금씩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열쇠가 있어도 문이 잘 안 열리는 것입니다. 자물쇠도 낡아서 뻑뻑해집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이 기능이 더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면과 떡을 아예 안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세대에게 수제비와 떡은 추억이 담긴 음식입니다. 명절에 떡국 한 그릇 못 드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먹는 순서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2015년 당뇨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음식 먹는 순서만 바꿨는데 식후 혈당이 최대 73%까지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채소를 가장 먼저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의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우리 집 수도관에 필터를 달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단백질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만 지키시면 같은 음식을 드셔도 혈당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내일 아침 식사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실 필요도 없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밥을 나중에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 이 순서가 효과가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장을 빈 그릇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빈 그릇에 밥을 바로 넣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먼저 채소와 단백질로 그릇바닥에 깔개를 깔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이 천천히 소화됩니다.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것이 먹는 순서의 비밀입니다. 원리를 아시면 실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실제로 우리 이웃에 72 세박 선생님이 계십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라 이 순서대로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2주일 후에 공복 혈당이 20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약을 더 드신 것도 아니고 운동을 더 하신 것도 아닙니다. 먹는 순서만 바꾸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를 데리고 매일 산책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이 순서대로 식사해 보세요. 이 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참고로 우리 어르신들 빵은 잘 안 드셔도 떡은 건강한 느낌처럼 편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떡을 드신 날에는 그날 밥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떡도 탄수화물이니까 밥과 바꿔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떡 2개를 드셨으면 밥을 반 공기 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종류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70이라면 현미밥은 55 정도입니다. 보리밥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완전히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흰쌀에 잡곡을 3분의 1만 섞어서 드시면 혈당 지수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보리밥 잡곡밥 드시던 것이 사실은 혈당 관리에 아주 좋은 식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옛날 방식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면을 드실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면만 드시는 것보다 달걀 하나를 풀어서 함께 끓이세요. 김치나 야채를 곁들이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확실히 느려집니다. 우동을 드시면 달걀을 넣고 파를 듬뿍 넣으세요. 칼국수를 드시면 애호박과 감자를 함께 넣으세요. 우리 전통 방식대로 여러 재료를 함께 넣고 끓이는 것이 혈당 관리에도 좋은 것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면과 떡과 빵을 무조건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수제비를 끓여 먹으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순서만 지키면 괜찮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가 건강에도 가장 좋은 약입니다. 자, 4번째입니다. 냉동 가공식품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인기를 끌었던 영상에서 지적한 부분 중에는 가장 근거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나트륨 문제입니다.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이 맛있는 이유가 뭘까요? 간이 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보면 즉석 가공식품의 나트륨이 100g당 평균 500mg을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간편식 한 끼만 드셔도 4분의 1을 넘기게 됩니다. 여기에 된장이나 김치를 곁들이시면 금방 절반을 넘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공식품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다 키워놓으시고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온 가족 밥상 차리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혼자 드시려니 요리하기가 귀찮으시기도 하고 의욕이 안 나시기도 합니다. 매끼 직접 요리하시는 것 자체가 큰일이시잖아요. 식사를 거르시는 것보다는 간편식이라도 한 끼 더 챙겨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어르신이 밥을 안 드시는 것보다 간편식이라도 드시는 편이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다만 나트륨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음식이 전보다 덜 짜게 느껴지시나요? 예전에는 간이 딱 맞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좀 싱겁게 느껴지시나요? 이건 여러분 입맛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짠맛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어르신들의 짠맛 감지 능력이 젊은 분들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똑같이 짠 음식을 먹어도 우리 세대는 덜 짜게 느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비해 음식에 소금을 더 넣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간장을 더 많이 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짠맛 감각이 둔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소금을 더 넣으시게 되고 나트륨을 더 많이 섭취하시게 됩니다. 가족들이 좀 짜다고 할 때 내 입에는 딱 맞는데 왜 그러지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수도관 안에 물때가 끼듯이 혈관 벽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음식을 하실 때 평소보다 조금 덜 짠 느낌으로 간을 맞추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주일만 지나면 입맛이 적응됩니다. 둘째, 물을 자주 드세요. 물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빼내줍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물 한 잔이면 됩니다. 셋째, 간편식을 드실 때는 양배추나 버섯이나 달걀 같은 재료를 추가해서 드세요. 재료가 늘어나면 나트륨 섭취도 줄어들고 식이섬유도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냉장고에 양배추 한 통이랑 달걀 한 판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혼자 사시는 이 할머니가 계십니다. 올해 78이신데 간편식을 자주 드시면서도 이 3가지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라면을 끓이실 때 양배추 2장을 찢어 넣으시고 달걀 하나를 풀어 넣으십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십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많이 안정됐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의 지혜와 절약 정신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고 계시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정확한 건강 정보가 우리 주변 분들께도 더 많이 전달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특히 오늘 영상은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는 내용이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아시면 그만큼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째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싹튼 감자와 냉장 감자 이야기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먼저 싹튼 감자입니다. 싹 난 감자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모르시는 분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싹이 나거나 껍질이 초록빛으로 변한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것을 먹으면 우리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식품안전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감자를 잘못 먹었다가 집단으로 중독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솔라닌 독소는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음식이 안 좋으면 익혀 먹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솔라닌은 삶아도, 튀겨도, 구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난 부분은 반드시 깊이 도려내셔야 합니다. 껍질이 초록빛이면 두껍게 벗겨내세요. 감자를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솔라닌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오래 보관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빛을 받으면 솔라닌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보다는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 같은 곳이 적당합니다. 양파와 함께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양파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의 싹을 빨리 틔우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한 개 함께 넣어두시면 오히려 싹이 나는 것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발화를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우리 어머니 세대의 지혜입니다. 보관과 손질만 잘하시면 감자는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자를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이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걱정되시는 분들 사이에서 특히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연구 결과가 의외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쉽게 말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감자를 먹으면 속에 있는 전분이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혈당을 올립니다. 그런데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소화에 저항합니다. 마치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어서 소화 효소가 쉽게 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덜 올라가고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가서 식이섬유처럼 우리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장에 사는 좋은 세균들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저항성 전분이 정말 좋은 것 같으시죠? 맞습니다. 저항성 전분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냉장 감자에 들어있는 양이 충분하냐 하는 것입니다. 감자를 익힌 다음 차갑게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팀이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뜨거운 감자보다 냉장한 감자에서 저항성 전분이 약 40% 많게 나왔습니다. 40%라고 하면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으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한 번만 집중해 주세요. 40%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난 것인지 숫자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자 100g 기준으로 뜨거울 때 저항성 전분이 3g이었다면 냉장 후에는 4.3g으로 늘어납니다. 딱 1.3g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숟가락의 절반도 안 차는 양입니다. 퍼센트로는 많아 보여도 실제 양은 이렇게 적습니다. 이 작은 양이 혈당을 실제로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요? 2019년에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이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한 연구가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과체중 여성 3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뜨거운 삶은 감자를, 다른 그룹은 냉장한 감자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혈당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초반 30분에는 냉장 감자를 먹은 그룹이 혈당이 약 9% 낮게 나왔고 인슐린 분비도 약 23% 적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시간 최종 결과를 보니 전체 혈당 상승량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속도만 살짝 느려졌을 뿐이지 결국 올라간 총량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냉장한 감자를 다시 데워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시는 경우입니다. 한번 냉장하면 다시 데워도 괜찮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열을 가하면 저항성 전분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냥 방금 삶은 뜨거운 감자와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냉장 감자가 혈당 걱정 없다는 말을 믿고 감자를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드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냉장했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면서 한 개 드실 것을 2개, 3개 드시는 경우입니다. 2시간 후 총 혈당량은 똑같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냉장 감자를 믿고 오히려 많이 드셨다가는 혈당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우리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냉장 감자를 믿고 많이 드셨던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게 되셨으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냉장고에 넣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더 쉽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이 훨씬 간단하고 효과도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어떻게 드셔야 혈당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요? 냉장고 감자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먹는 양을 조절하세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주먹 크기의 감자 기준으로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감자를 드신 만큼 밥을 줄이세요. 감자 1개가 밥 3분의 1공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삶는 것보다 껍질째 구워서 드세요. 구운 감자는 삶은 감자보다 영양소가 평균 20% 더 높고 비타민C는 무려 3배나 더 많이 보존됩니다. 껍질째 구우면 비타민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는 번거로운 방법보다 그냥 껍질째 구우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셋째, 달걀과 채소와 식초를 함께 드세요. 달걀의 단백질이 감자의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혈당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식초를 조금 곁들이시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더 늦출 수 있습니다. 삶은 감자와 삶은 달걀을 으깨서 오이나 당근을 넣고 식초를 조금 뿌리면 맛있는 감자 샐러드가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재료비도 거의 들지 않고 만들기도 쉽습니다. 손주들도 좋아하는 메뉴이니까 가족 모임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정말로 보고 싶으시다면 감자를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훨씬 좋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첫째, 콩류입니다. 병아리콩이나 렌틸콩이나 검정콩에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콩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죠. 이래서 콩을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겁니다. 둘째, 귀리나 통곡류도 좋습니다. 셋째,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께 신기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노랗게 익어서 달콤해지는 순간에 저항성 전분이 무려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녹색빛이 살짝 도는 조금 덜 익은 바나나를 드시는 것이 혈당 건강에 좋습니다. 마트에서 바나나를 고르실 때 약간 초록빛이 도는 것을 골라보세요. 맛은 좀 덜 달지만 우리 혈당을 위해서는 훨씬 낫습니다. 가격도 같으니까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감자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양은 주먹 크기 하루 1~2개, 방법은 껍질째 구워서, 함께 드실 것은 달걀과 채소와 식초,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5가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와 양파와 콩은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특히 콩은 우리 어르신의 사망 위험을 낮춰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우리 전통 된장과 두부를 꼭 챙겨 드세요. 둘째, 생마늘은 공복에 과하게 드시지만 않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 문화의 지혜를 믿으세요. 셋째, 면과 떡은 끊으실 필요 없이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순서로 드시면 됩니다. 넷째, 간편식을 드실 때는 양배추나 달걀을 추가하시고 물을 자주 드세요.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다섯째, 감자를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껍질째 구워서 달걀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먹어온 음식을 무서운 영상 하나 때문에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전통 식단이 과학적으로도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된장찌개와 마늘과 콩과 잡곡밥, 이것들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식문화에는 수백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자극적인 영상 하나 때문에 버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불안하셨던 분 계시면 이제 마음을 놓으세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어떤 영상을 보셔도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오히려 바로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또래 모임에서도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고 가족 여행도 다니고 또래 모임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먹는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재료만 조금 추가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알려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사람들입니다.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시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잘못된 정보 하나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무장하시면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채소 먼저 드시고, 콩 챙겨 드시고, 마늘 곁들여 드시고, 물 자주 드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